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에 채권에 투자해볼까 관심이 많으시죠? 채권은 예금보다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마침 채권 투자를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ET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총 금융자산의 30% 정도를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산 대부분은 예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행어음도 조금 매수를 해두었으니까 이것도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 투자일 텐데요. 채권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예금 금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국공채처럼 아주 안전한 채권들은 금리가 예금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채권은 주식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내가 팔고 싶을 때 신속하게 정리하기도 좀 쉽지 않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ETF로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ETF는 아무래도 채권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번 주에 ETF 8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 8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라는 점이고 그리고 ETF인데 만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목마다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8종목 중에 1년 만기 종목이 4개, 2년은 2개, 3년은 하나, 그리고 10년이 하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는 코덱스 23-12 국고채 액티브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3-12는 만기를 의미합니다. 23년 12월에 만기가 된다는 뜻이고요. 국고채를 투자하는 ETF다 이런 식으로 이름에다가 종목의 특징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만 보아도 어디에 투자를 하고 만기는 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중간중간 이자 수익을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상장 폐지하면서 해산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8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은 KB자산운용 ETF들입니다. 왜 8종목 중에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두 종목이 월배당을 하기 때문인데요. 만기는 비슷하지만 이자 지급이 서로 다른 채권을 여러 종류 보유를 하고 이렇게 매달 받는 이자를 근간으로 월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배당주를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수익률이라면 배당금을 자주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매달 받는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배당금을 생활비로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이런 장점이 돋보이기 때문에 8종목 중에 KB스타 두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모두 AA 이상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만기가 1년이냐 3년이냐 차이가 있고 1년보다 3년 상품의 보수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도 보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차이점은 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3년 1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부터 볼까요? 화면은 주요 포트폴리오인데요.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사채나 하나캐피탈, 롯데카드 등 여전채를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던데요. 오늘 오전 주가 기준으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예상 만기 수익률은 5.75%로 계산이 됩니다. 2금융과 1금융 예금의 중간 정도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3년 뒤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인데 국채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이외 한전이나 중소벤처기업 등 AAA 중심의 국공채가 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오전 주가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은 5.04%로 계산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장기 채권 금리가 더 낮죠. 그래서 내년에 만기되는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만기 상품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예상 수익률을 적용해서 배당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배당금도 소득세는 15.4%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년 만기 상품은 매달 평균 4,05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25년 상품은 세후로 매년 42,600원이고 월 평균 3,55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배당금이 매달 일정할지 아니면 들쑥날쑥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배당금을 받고 재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회사채에 투자를 하니까 좀 불안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물론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위험한 상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간 신용 등급이 AA 이상이었던 채권이 부도가 난 적은 없었다고 하니까요. 리스크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날짜에 상장 폐지되는데요. 23년 11월 21일 그리고 25년 11월 21일에 상장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해지 상환금을 지급하는데요. 월 배당으로 이자를 선지급해왔기 때문에 초기에 매수했던 투자금하고 비슷한 규모 정도로만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보셨겠지만 사실 예금과 비교를 했을 때 큰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현재 예금금리가 6%를 넘고 있죠. 그래서 월배당으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이지만 금리만 보았을 때는 굳이 저축은행보다 이 상품들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축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상품들은 ISA 중개형 계좌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ISA 예금을 소개를 드렸지만 중개형은 예금 상품이 없었죠.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상품이 RP 투자였는데요. ISA 계좌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배당금을 받고 매달 사용할 게 아니라면 저는 ISA 중개형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도 비슷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IRP는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IRP에서 이 종목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또 다른 채널인 경자스톡 채널에서는 매달 월배당 ETF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도 포함을 해서 다음 달부터는 얼마나 배당을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ETF의 종목 코드는 23년 만기 상품은 448590이고 25년 만기는 448600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연구를 해보시고요.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